공기압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AB 실린더를 제어를 하는데 A 실린더는 5포트 2위치 양솔레노이드 밸브, B 실린더는 5포트 2위치 편솔레노이드 밸브로 구성을 했고요. 변이단계 선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변이단계 선도 아래쪽에다가 기능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 동작이 A 전진, 두 번째가 B 전진, 세 번째가 B 후진, 네 번째가 A 후진 동작을 하는 거고요. 위에다가 신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타트가 PB1, A 전진에서 S2번 신호 받고 B 전진에서 LS2번, B 후진에서 LS1번, A 후진에서 S1번 신호를 받고 종료를 합니다. 이 S1번은 재시작할 때 재시작의 시작 스위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이단계 선도를 정리를 했으면 이제 전기회로 쪽으로 와서 솔레노이드 아래쪽에 기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Y1번이 하는 역할이 A 실린더 전진이고요. 여기 Y3번이네요. Y3번은 B 실린더 전진, B 실린더 후진 동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Y2번이 A 실린더 후진 동작을 만드는 솔레노이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전체적인 회로의 구조를 보면 이거는 몇 번째 설계 방법으로 설계가 된 걸까요? 제가 정리해 놓은 설계 방법 네 번째 방법이죠. 비접점으로 자기유지를 해제를 해주고 자기유지 라인 안쪽에 앞 단계의 릴레이 A 접점들이 들어간 거. 이 회로의 특징은 어떤 식이요? 릴레이가 동작을 할 때 한 개씩만 켜지는 방식입니다. 한 개씩만. 기본적인 방식은 그래요. 자, 이제 따라가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B1번을 누르면 K1이 자기유지가 돼야 되겠죠. S1번은 현재 신호가 온돼 있기 때문에 K1이 자기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K1로 만들어야 되는 동작이 첫 번째 동작 A 전진이에요. K1로 A 전진시키는지 확인을 했더니 맞게 돼 있습니다. 자, A가 전진을 해서 S2번 신호를 온시킵니다. 그러면 K1번은 지금 앞에서 자기유지 돼 있으니까 닫혀 있고 K2가 자기유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K2로 두 번째 동작 B를 전진을 시켜야 돼요. K2로 B 전진. 맞게 돼 있죠. 자, 이제 B가 전진을 해서 LS2번을 온시키게 되면 여긴 앞에서 닫혀 있고 K3이 자기유지가 됩니다. K3이 자기유지가 되면 K3으로 B를 후진을 시켜야 돼요. K3으로 B 후진. 없는데요. 근데 이거는 회로 방식이 지금 K3이 켜지면 여기를 열어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K2가 죽어요. K2가 죽으면 여기가 열리면서 Y3이 죽어서 실린더 B가 후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릴레이가 켜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앞에 K1 끊어졌나요? 아직 안 끊어졌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K1번하고 K3번만 살아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B가 후진을 해서 LS1번을 누릅니다. K3은 닫혀 있고 이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앞에서 K1번이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K4가 ON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회로 구조를 알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회로 방식에서는 자기유지를 끊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신호들로 끊어준다고 했어요? 다음 릴레이의 비접점으로 끊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K2로 끊어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문제가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K4의 비접점을 K2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러면 K4가 자기유지가 돼서 K4로 네 번째 동작 A 후진을 만들면 됩니다. K4로 A 후진 맞게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한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 릴레이는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K4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종료가 돼요. 그러면 이 K4는 언제 꺼지느냐? PB1번을 눌러서 K2를 다시 ON을 시키면 그때 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회로에서는 릴레이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K1번부터 켜지고 그 다음 K2번만 켜지고 K3번만 켜지고 K4번만 켜지고 이 상태를 유지를 해요. 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요거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유지보수 계획 응용 동작 보겠습니다. 3번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기압 회로를 변형하는 부분. 자, 3번. 감압 밸브를 사용하여 실린더 B의 작동 압력이 0.3 메가파스칼이 되도록 회로를 변경하시오. 실린더 B의 작동 압력을 0.3으로 하시오. 우선 지금 우리 그 서비스 유닛에서 공급해주는 메인 압력이 최대 얼마죠? 0.5 메가파스칼이죠. 여기도 0.5 메가파스칼. 이것을 실린더 B 쪽은 최대 동작 압력을 0.3 메가파스칼로 낮춰서 공급을 해라라는 겁니다. 감압 밸브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린더 뭐 전진이나 후진을 낮춰라 이게 아니고 실린더 B 전체의 작동 압력을 낮추라는 거니까 감압 밸브를 이 라인에 공급을 설치를 해주면 돼요. 감압 밸브는 내가 압력을 낮추고자 하는 라인에 직렬로 삽입한다고 했죠. 그렇죠? 직렬로. 그래서 감압 밸브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감압 밸브가 설치가 되면 따라다녀야 되는 게 있죠. 압력 게이지. 네. 압력 게이지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까요? 감압된 압력을 보려면 감압 밸브의 출구 쪽에 설치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연습하는 장비에는 감압 밸브에 압력 게이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게이지를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이 실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감압 밸브만 있는 타입이면 압력 게이지를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될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 감압 밸브의 압력을 0.3 메가파스칼로 설정하라고 했죠. 네. 이 설정은 언제 해주면 될까요? 감압 밸브라는 것은 출구 쪽의 최대 압력을 설정 압력 이하로 만들어주는 밸브예요. 그러면은 여기 감압 밸브의 설정 압력이 0.3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으면 출구 쪽의 압력을 최대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압축 공기를 공급을 하면 초기 상태에서 공기가 갈 곳이 있나요? 없죠. 갈 곳이 없으면 이 감압 밸브의 출구 압력은 최대압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로에서는 감압 밸브를 설치를 하고 공기를 공급한 상태에서 그대로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 유지보수 계획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이 남는데 뭐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1번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그다음에 2번부터 해볼까 이번에는? 2번부터 해볼게요.
자, 실린더 B의 방향 제어 밸브를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로 교체한 후 변이 단계 선도와 같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로를 변경하시오. 지금 실린더 B에 사용된 밸브가 편솔레노이드 밸브죠. 이것을 양솔레노이드 밸브로 바꿔서 동일한 동작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편솔레노이드 밸브를 제거를 하고 양솔레노이드 밸브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 번호가 1, 2, 3번이면 요거는 몇 번 쓰면 될까요? Y4번 하면 되겠죠? 네. Y4번이라고 솔레노이드를 하나 추가를 하면 전기 회로도 솔레노이드 Y4번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Y4번이 하는 역할은 뭐가 되는 거예요? B 실린더를 후진시키는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의 Y3번이 B를 전진시키고 후진시키는 편솔레노이드였는데 이제 Y3번, 4번에서 Y3번은 B를 전진시키고 Y4번은 B를 후진시키는 솔레노이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를 후진을 시키려면 어떤 신호로 B를 후진을 시켜야 돼요? K3번으로 B를 후진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K3번으로 B를 후진을 시킨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K3번으로 B를 후진을, Y4번을 살려서 B를 후진을 시킬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대쪽 솔레노이드에 전원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러면 K3에 비접점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회로는 이쪽 제어부 쪽에서 이미 K3이 켜질 때 K3으로 K2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K3이 켜질 때 K2가 죽죠. 네, 열리기 때문에 여긴 별도의 K3에 비접점을 넣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로는 양솔레노이드 밸브로 바꿔서 네, 여기만 추가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 계획 2번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1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봤던 거 반복해서 나오는 거네요. 연속 스위치 PB2, 카운터 리셋 스위치 PB3을 추가해서 PB2를 1회 누르면 3회 연속 동작한 후 정지를 하고 PB3을 누르면 카운터가 리셋이 됩니다. 네. 연속 동작과 카운터 동작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PB2번으로 연속 동작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PB2번으로 새로운 릴레이를 자기유지시키고 릴레이 번호는 K5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K5에 자기유지 회로를 구성을 하고 이 K5의 접점이 기존 시작 스위치와 병렬로 들어가면 연속 동작을 하겠죠. 네. 그러면 연속 동작의 정지는요, 카운터를 써서 3번 동작하고 멈춰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카운터의 출력 비접점 신호로 자기유지를 해제시켜주면 되겠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해줘야 될 거. 카운터에 들어가는 2개 신호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셋과 리셋. 자, 셋 신호는요,
K1, 2, 3, 4번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저 같으면은 첫 번째랑 마지막 거는 제외하고 2번, 3번 중에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2번 넣겠습니다. 혹시나 뭐 K2번에 접점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K3번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K2번으로 세신호 넣어주고 그 다음 리셋은 PB3번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쓸 때 지금 한 사이클 시작 스위치하고 연속 동작 스위치가 있어서 한 사이클 동작 스위치를 누르면은 한 사이클씩 동작이 되죠. 그때도 카운터 세신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연속 동작 중에만 카운터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 동작 중에만 세신호를 받아라. 그래서 K5번 이 자기유지에 A 접점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요구되는 모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회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공기압 2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